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얘기인데 더 이상 진짜 그 현직 의원들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 거론되는 인물이 지금 김혜영 전 의원하고 네. 변성환 권한대행하고 유영진 전 식약청장 네. 하신 분 정도가 지금 거론되고 있고 박인영 의원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눈치를 좀 보고 있겠죠. 본인이 의사를 밝히신 분 없죠? 세 분 중에. 간접적으로는 변성환 그렇죠. 전 대행 예. 같은 경우에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굉장히 그 내심 뜻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는. 예, 변성환 전 권한대행하고 유영진 전 식약처장 같으신 분은 아마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들리긴 합니다. 그럼 이제 김혜영 의원은 아직까지는 본인 김혜영 의사가 의원은 이제 당내에서 또 김혜영 의원이 워낙 이빠른 소리를 많이 하고 해서 당내에 약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가진 부분들이 있어서 당내에 어느 정도 좀 입지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장고하고 계시지 않을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주당이 좀 아름다운 경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정말 김혜영 전 의원 같은 분이 나서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흥행 효과가 만들어지고 또 민주당도 민주당 지금 말하고 있는 당내 개혁의 가장 큰 사실 상징성이 김혜영 의원이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혜영 전 의원이 전에 되든 안 되든 저는 좀 나와서 민주당을 위해서 조금 몸을 풀살라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 안에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 우리 정치학자들이 볼 적에는 저게 과연 일단 풀뿌리라고 하는 그런 성격의 정당이냐, 저게 과연 어떤 이념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정당이냐, 아니면은 총선 때 자리 차지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왕의 패배를 뭐 아주 적은 그런 차이였지만 이왕의 패배를 했으면은 조금 더 돌아보면서, 예를 들면 아까 김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른말 잘하고 뭐 또 당이 싫어하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친 부분도 조금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들여서 경선을 아름답게 치르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정당도 하나의 단체라면 너무 한쪽으로만 방향으로 가는 게 네.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 정당 내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민주적 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민주당 부산시당 안에 강력한 대단히 좀 저는 교조적인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 교조적이라면 어떤? 근데 친노나 친문 계열의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성 어떤 그런 친문이나 친노 색채를 보이는 그런 분들이 김혜영 의원 같은 그런 약간은 조금 민주당 색깔과 다른 부분들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게 이제 민주당 부산시당이 갖고 있는 조직 문화, 정당 조직 문화의 어떤 가장 큰 저는 병폐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전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아까 굉장히 표현이 우리는 이제 교조적이다. 교조적. 어떤 하나만 믿고서 나간다 하는 건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는 수정주의죠. 네, 이제 교조주의 대 수정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게 이게 1950년대나 있던 일이지. 예? 이게 한참 냉전이 치열할 때 있었던 그런 일이지. 지금도 그렇게 민주주의 사회와 민주정당에서 그런 소위 말하는 수정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의 평당원들이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저는 이념의 틀 안에 갇혀 있다. 민주당이 사실 보수 정당이거든요. 명백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사실 필요한데 여전히 진보 정당, 정의당 수준의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저는 당이 재보궐선거도 패배했고 대선도 패배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내부에 좀 자기들이 앞으로 견제해 나가야 될 노선에 대한 명확한 좀 자기 정리 이런 것들이 좀 여전히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부의 어떤 분열들 이런 것들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집중해서 잘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근데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지금 뭐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고문에 대한 지지자들이 20만 명 이상 모여들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개딸들 뭐 그다음에 양이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당원으로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이번 지선 과정에서 국민 경선을 하게 되면 사실 자기 권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당헌 당규상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고쳐줘서 조금 더 국민들한테
그리고 신입 당원들한테 조금 더 문호를 개방해서 그분들이 자기 후보에 대한 선호권을 좀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저는 그 개혁 공천을 강감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부산에서도 그런 요구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 조금만 보태면 왜냐하면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약간 모르실 수 있어서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이 대선의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앞에 보면 이대남 이대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대녀가 이제 이재명 쪽에 표를 많이 줬는데 떨어지고 나서도 지금 이대녀 중에서 아까 20만 명이라고 그랬죠. 당원으로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그렇게 이분들에게 뭔가가 사실은 이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의 장래고 이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고 이번에도 그 문제가 가장 심각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정치 참여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도록 뭔가 안에서 진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진보 정당의 움직임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 등록 후보에 유일하게 우리 정의당의 김영진 시당위원장님이 입후보를 하셨습니다. 네. 한 분 하셨는데 이분에 대해서 너무 알려진 게 없으니까 두 그렇죠. 분 우리 연구위원들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동안 사실 박주미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많이 자주 나왔었죠. 그래서 네. 사실 좀 익숙하지 않은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영진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대단히 그 정의당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열심히 그 자기 커리어를 쌓아오신 분이고 적어도 진보 진영 진보 운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중량감 있는 인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좀 다양하면 좋잖아요. 그럼요. 근데 자꾸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 선택을 강요당하는 느낌이라서 여기에 좀 더 다양한 색깔을 가진 정치 집단들이 어떤 내세우는 주장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근데 그런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대선 후반에 중대선거구제라든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종류의 정치 개혁의 아젠다가 굉장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중대선거구제 받아들일 거냐 다 동의했죠. 근데 그 이후에 정치 개혁을 하자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정의당이라면 적어도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민주당과 뭔가 손을 잡아서 그 부분을 해내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국민의힘에도 그리고 윤 당선자에게도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당신 거기 후보 토론 과정에서 나와서 중대선거구제 같은 거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같이 하자. 국회 안에서 정개특위 안에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치개혁을 단행하자. 그래서 정말 다수제 지금의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가 아니고 다수의 소수가 대표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좀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요구들을 할 수 있죠. 하는데 그런 목소리들이 사실 전혀 안 들리죠.